자, 공포서고 해볼까요? 자, 2024년 6월 달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역시 서론만 천천히 읽어주면 그 다음부터 해결이 가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포서고는 밑줄 치시면서 따라오면 너무너무 땡큐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에 끊어볼까요?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끊어보시죠. 수용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공포소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메시지를 뭐 하지 않으면요? 따르지 않으면요. 너한테 뭐 하다고요, 여러분? 해로울 거야. 이해됩니까? 야, 너 이 말대로 안 하면 너한테 안 좋을걸?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뭐 하도록 뭐 한다?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됐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포소구라고 하는데 1950년대 초부터 설득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기 연구는 제니스였거든요. 제니스의 동그라미 빵 칠까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주목했어요. 자, 그럼 공포소구가 있었는데 어떤 설득 효과를 주목했는지 봅시다. 갑니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소구를 3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했는데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제니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설득하는 방법에 공포심이 상하고 뭐하고 중하고 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면? 중정도로 주면. 이해돼? 중정도의 공포를 주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설득이 잘 되더라.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너 길거리에 휴지 버리다가 걸리면은 경찰 아저씨가 너 머리에다 총 쏜다. 자, 이러면 엄청 공포스럽지. 그러면 그 나라를 떠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야, 너 그 길거리에 휴지 버리면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놈 해요? 그럼 너무 덜 공포스럽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휴지를 막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쯤으로 하는 거야. 너 그 정도 하면 돈 10,000원 내야 돼. 이렇게. 벌금 10,000원이야? 그럼 어때? 조금 공포스럽잖아. 돈 나가는 게. 그치? 그러니까 잘 따르더라. 이게 중이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자, 서로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지금 공포소구를 통해 설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게 정리됐니? 그럼 미친 듯이 반복. 자, 갑니다. 공포소구의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 동그라미 치죠. 이제 제니스보다 레벤달이 발전한 거야. 밑줄 칩니다.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대요.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뭐에만 했다고요? 감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고요? 한꺼번에 정리되죠.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애가 누구였냐면 제니스였거든. 그럼 제니스는 뭘 가지고 한 거냐면 감정 가지고 했나 봐요. 공포소구를. 자, 근데 두 번째 누구였죠, 여러분? 레벤달이죠. 자, 레벤달은 그러면 감정도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해됩니까? A는 B뿐만 아니라 C라고 무조건 내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두 있는 거야, 얘들아. 공포소구 요건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모두 필요하다. 인지적 반응도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인지적에 대해서 세모 칠까요? 자, 그럼 감정은 동그라미 치고요. 인지는 세모 칩시다. 그래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공포소구는 얘들아 감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인지적 측면도 있어.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제니스 너는 너무 어디에만 치우쳤어? 감정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정리됐나요, 여러분?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 보이시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감정하고 인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갑니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뭐라고 불러? 공포통제 반응, 공포에다 동그라미. 인지적 반응을 뭐라고 불러? 위험통제 반응, 위험에다 세모. 자, 그럼 이제부터 감정은 뭐라고 쓴 거? 공포라고 바꾸고 인지는 뭐라고 바꿔? 위험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같은 말이란 뜻이야. 그럼 질문 던져볼게, 얘들아. 쌤 봐봐. 너 길거리에 휴지 버리면 너 머리에 총 쏜다? 이건 공포야. 이해돼? 그런데 너 길거리에 휴지 버리면 앞으로 너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험이야.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너 차 술 먹고 운전하면 죽어요. 뭐야 이거? 공포야. 근데 그리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건? 하여튼 그럼 이게 공포하고 위험이야? 차이가 좀씩 나오겠지. 한번 읽어볼게.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 얘가 떠오르질 않네. 자, 공포하고 인지 위험 통제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작동하면 후자가 뭐죠? 세모죠. 위험이죠. 수용자들은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죠. 즉 위험하다고 느끼면 설득이 되네.
전자, 즉 공포가 작동하면 공포소구로 인한 두려움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소구에 담은 위험을 뭐 하려는 경향?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럼 얘들아, 어느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은 거야? 위험을 알리는 거지, 위험.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위험을 주는 거, 위험을 알려주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한 위티는, 그지? 위티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이야, 그지? 네모 쳐놓을까? 우선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뭘 봤대? 효능감을 설정했대. 자, 그러면 얘는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지? 자, 근데 마지막에 여기다 쓸게. 누구는? 위티. 자, 위티는 얘들아 무엇과 뭘로 나눴어? 위협하고 효능감으로 나눴네. 자, 그럼 이건 뭘까? 갑니다.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공포소구의 위협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럼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뭐한 거죠?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자동차를 고치러 들어갔는데 타이어하고 엔진 오일 중에 너희들은 어떤 걸 바꾸면 너희 목숨이 덜 위험할 것 같아? 타이어하고 엔진 오일 중에. 엔진 오일 같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타이어지 타이어. 왜냐하면 얘들아 타이어가 구멍 나면 바로 죽잖아. 왜 엔진 오일 터지면 죽지 않아요? 그러네. 너무 위험이 민감하구나. 알았어. 그럼 다시 바꿀게. 타이어를 바꿀래? 아니면 저거 비 오면 그거 지우는 거 뭐야 그거? 와이퍼 바꿀래? 와이퍼. 왜 또 안 보이면 죽으니까. 그게 사과를 유리창 깨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와이퍼가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내 눈을 찌른다. 너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사니? 하여튼 얘들아 이런 위협이 자 설명하려는 걸 실패해버렸어. 어떤 애 때문에. 그래서 위협이라는 게 크면 사람들은 얘들아 설득력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진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포 속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 수준도 뭐한 거야? 높은 거죠. 한 동호회에서 같은 말 반복입니다.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잠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라고 안내문을 보내면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동호회 활동에 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낀다면 효능감 수준도 뭐한 거죠? 높은 거죠. 그래서 안내문의 권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뭘 준다? 효능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단어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설득이죠.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뭐가 높으면 돼? 위협이 높아야 돼. 또 뭐가 높으면 돼? 효능감이 높으면 돼. 이렇게 두 가지가 높으면 상대방을 뭐 시킬 수 있다? 설득시킬 수 있다. 자, 쌤 봅시다. 모든 단어가 어디로 집중합니까? 공포소구의 설득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니스는 감정적인 설득을 얘기한 거고요. 맞죠? 그 중에 중이었어. 레벤달은 감정 플러스 인지인데 인지가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위티는 위협하고 효능감 둘 다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위티는 이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위협과 효능감 수준이 모두 높다면 이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게 둘 다 높아? 그럼 무슨 통제야? 위험 통제. 요거야 요거. 요게 1번이야. 됐지? 그럼 얘하고 얘 말이 똑같이 일치하네. 그지? 이것도 높고 이거니까. 맞지? 그럼 설득력이 뭐 한 거야? 높겠지. 자, 계속 갑니다.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두 번째야.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그죠? 뭐죠? 두 번째는 뭐였죠? 효능감의 수준이 낮다면 이건 공포통제. 여기다 쓸게. 그러면 요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뭐 한 거야? 낮은 거죠. 맞나요? 그럼 요거보다는 효과가 뭐 할까? 떨어지는 거겠지. 이해됐죠? 위협은 높지만 효능감은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그죠? 수용자의 그 위협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공포소구는 아예 반응이 없다. 자, 그럼 위협이 뭐해? 일단 무조건 낮으면 이건 공포소구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3번은 아예 안 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15번을 만든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15번 바로 가볼게.
한 모임에서 공포소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태의 결론에 부합합니다. 이 실험에서 위험의 수준, 효능감 수준을 달리해서 피실험자 내지도 나눴거든요. 집단 1과 집단 2는 공포소고의 반응이 없었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위협이 낮다는 얘기죠. 그럼 집단 1하고 집단 2는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집단 1과 집단 2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네. 그럼 여기가 뭐죠? 여기가 뭐죠? 집단 3이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니까 여기가 집단 4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지문에 있는 말을 구체적인 사례인 보기로 바꾸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문제 풀어볼게.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요. 낮으니까 반응 안 한 거죠. 2번입니다.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집단 3 볼까요? 집단 3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죠? 높았을 것이다. 그죠? 효능감 수준이 높았죠? 둘 다 높으니까. 4번 집단 4는 위협과 효능감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야죠. 4번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집단 2는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위협이 낮은 거고요. 나머지는 위협이 높은 거니까. 맞습니까? 그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됩니다. 집단 3과 집단 4의 효능감 수준은 서로 달랐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문제의 보기를 그대로 적용했으면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쌤 볼까요? 자, 앞에 서론에 있는 공포소구는 뭘 시키는 거야? 설득을 시키는 건데 그것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다는 거 보여지세요? 자, 이래서 오른쪽에 있는 13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고 2번이 되죠.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4번을 풀어보면 아싸. 아우, 서둘렀다. 선생님이 40분 안에도 두 지문을 할 수 있다는 걸 봤어? 엄청나지? 세 지문도 할 수 있어. 못 알아들을 뿐이지. 자, 가면 선생님만 가는 거야. 막 렛츠고! 쫙 달려가. 애들은 뒤에서만 하객거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자, 14번입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제니스 누구예요? 얘네요. 첫 번째 왔던 애. 공포소구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소군의 수준을 달리했죠. 상중 하에서 뭐가 좋았어? 중이 좋더라. 맞네요. 레벤달은 제니스 연구 결과에 대해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이 말 왜 넣는지 알겠지? A는 B뿐만 아니라 C다. 맞습니다. 레벤달은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효과가 더 있다고 했죠. 4번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소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느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느껴야 따라가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5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됐나요? 자, 마지막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 체크해 놓으시고요.